군청 앞에 모여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담당자들 정신 차리시오. 큰일 납니다. 주민들 다 죽는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나선 걸까? 해발 1000m, 울창한 산림과 청정계곡,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6년 전 강원도 명품마을로 선정된 평창군 봉황마을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해 말. 근데 그 장소가 마을 한가운데예요. 민가들 사이로 광활하게 펼쳐진 목장 부지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을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 면적에 그 새카만 패널이 덮인다는 건 생각하기 끔찍한 재앙. 지금 저는 가까운 데는 불과 100m도 안 돼요. 귀농 귀촌 가구가 마을의 90%를 넘을 만큼 인구 유입이 이어지던 상황. 그런데 느닷없이 2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30개 넓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사과 농사를 마음먹고 했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지금 와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울컥합니다. 주민들은 청정 휴양마을로 육성하겠다며 60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했던 지자체가 태양광 허가를 내준 건 모순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쪽에서는 명품마을이라고 지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태양광 사업해가지고 마을을 망치려고 그러고. 해발 850m, 정계산 자락에 있는 멧대마을. 5년 전 제 뒤로 보이는 산 정상부 6만 6천 제곱미터, 총 2만 평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마을 쪽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살던 집과 부지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넘기고 속속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요 나무 옆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못 살고 나가는 거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어때요? 그냥 힘 없으니까 나가. 이 부지 안에서 한참 공사 중인 전원주택. 이 집은 완공되더라도 사방이 태양광 패널 숲입니다. 땅을 사셨는데 모르셨어요. 여기는 개발이 절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좀 당했어요. 귀농인 두 가구는 집을 짓다가 포기하고 그냥 헐어냈습니다. 이게 터잖아요. 봐봐요. 이 공고를 싹 했는데 지금 이거 묻어버린 거예요.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이 집은 이제 부수게 된 거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평창군 일대의 태양광 허가 건수는 최근 3년 새 급증하는 추세. 예정지마다 예외 없이 비슷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난 집주절도 없는 데다가 나가라잖아요. 제가 한 60년을 살았거든요. 태양광에서 사가지고는 무조건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SBS 김봄입니다.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1차를 시작으로 이 마을에 들어서는 세 번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1차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를 하고 3차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죠. 비대위를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거리 시위도 하고 반대 서명을 모아 여러 기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군청도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광 사업자는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주민 반대가 사업 허가 여부에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사업자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며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딱 받는 순간에 딱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찍소리 못하게 해서 앞으로 또 태양광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겠구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에는 지역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될 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허가에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규정에 딱 맞게 딱 있으면은 사실 직원들도 편할 거예요. 법이 이러하니 사업자들도 주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다 끝나고 통보를 받은 거죠. 이제 그때서 이제 알아봤죠. 다 벌써 이루어졌더라고요. 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전체 발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중재 기관을 두고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현재 9%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선 한 태양광 발전소의 지난 1월 모습입니다. 햇빛을 받아야 할 패널이 흰눈에 덮여 있고 낮 시간인데도 골짜기가 깊다 보니 상당 부분 그늘져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왜 이런 곳에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태양광이라는 자체는 햇빛 잘 들어오고 해서 가을나 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골짜기에 있는 그런 살이 우거진 데다가 그걸 파헤쳐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 이거지. 해당 발전소에 투자했던 A씨를 수소문에 만나봤습니다. 그냥 봐. 노후자택 되니까 한 10억 투자해봐.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데 안 하겠냐고. 1%인데. 알고 보니 A씨는 발전소를 세운 뒤 운영할 사업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중간업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싼 땅을 찾다 보니 입지 선택을 잘못했던 겁니다. 옆에 나무도 있어가지고 발전하는 얼마 안 나오는데 나도 지금 안 왔으면 그런 땅 안 들어가지. 이거 맞아 나온 거였죠. 게다가 호남 지역 등은 이미 태양광 사업이 포화 상태. 태양광 사업지를 찾아 싼 땅을 찾다 보니 청정 산림 지역인 강원도로 너도 나도 몰려든다고 합니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3, 4만 원짜리 농지가 많았어요. 호남에는요. 호남에서 평당 돈 10만 원 안짝에 강원도는 2,000원, 3,000원짜리 땅들이 임야가 많았거든요. 전력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우후죽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지도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중간업자로부터 덜컥 인수했다가 은행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을 압류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강원도의 태양광 시설이 너무 빠르게 늘면서 늘어나는 태양광 전기를 송전선로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기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 사업자들은 계속 허가 내달라고 하고 포화 상태입니다. 한전 송전 선로 확충은 적어도 2년 내에는 불가능한 상황. 지자체들은 신규 태양광 허가 신청 접수 자체를 하나둘씩 중단하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드넓은 감자밭. 이곳을 지난해 한 신생 법인이 사들였습니다. 태양광에서 야채가 들어온대요. 이때 이 땅에 들어온대요.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서울의 한 공유 사무실로 땅 매입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 법인 SPC였습니다. 이 법인을 소유한 회사는 이미 태양광 발전소 30여 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수익 사업이에요.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신재생 개발하고 기업한테 그 전기세 받는 게 목표고. 그런데 확인 결과 이 회사의 지분 97%를 호주의 금융그룹 맥쿼리가 지난해 866억 원을 주고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바지사장은 아니고 경영 CEO라고 보면 되고요. 지분 거의 넘기신 거의 넘겼죠. 자산운용 펀드예요. 호주계 이 투자 회사는 또 다른 국내 태양광 회사 두 곳도 1,368억 원에 사들이는 등 국내 태양광 발전소 구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리백 때문에라도 해외 투자자를 뭐 자본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사두면 앞으로 비싸게 공급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봉황마을 20만 제곱미터 부지의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7개 법인. 그런데 각 법인에 중국인의 이름이 대거 등장합니다. 5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찾다 보니까 중국 쪽 이제 자본이 연결이 돼서 그럼 이자 내놔 줄게. 대신 조건이 하야 그럼 나도 하나만 줘 그럼. 그래도 그 조건. 국내 사업자가 중국 자본을 빌려 부지를 사들이고 태양광 사업에 나선 겁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도 한국 법인을 통해 국내 태양광 발전소 300여 곳을 확보했는데 최근 최고가를 제시하며 추가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 자본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 장기적으로 전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이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민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밖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이다, 한국이다 이런 거를 보지는 않고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따로 관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송전설로 부족 문제가 해소될 2027년까지 외국 자본들의 경쟁적인 태양광 사들이기가 계속될 거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유수환입니다.